안녕하세요. 박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봄이죠? 이제 봄은 왔는데 날씨가 추워. 감기 조심하세요. 5, 6월 감기는 모두 안 걸리죠?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은 저기 OX 문제가 안 나갔습니다.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 다음 주에 같이 해서 나갈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이거는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거 다 가져오셨죠? 이따가 여기 나갈 때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2페이지 중개보수 얘기하다 말았죠? 다 했나요? 중개보수? 다 했어요? 중개보수? 다 했어? 다 하고 어디까지 했죠? 어디? 162조? 여기 표시를 해놨구나. 맞습니다. 162조. 맞죠? 이거 돈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서 그랬나봐. 자, 시작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행정처분에 관해서 이제 봅니다. 행정처분.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도 그렇고요. 이 법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행정처분하고 뒤에 가면 벌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행정처분 가보시면, 자,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자격증과 관련된 거, 등록증과 관련된 거 두 가지입니다. 자격증과 관련됐을 때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등록증하고 관련되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다시 등록 취소는 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사유는 전부 다 또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 행정처분 개념을 먼저 교과서에 보시면 행정처분이라는 건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우리 국민 같은 국민들 이런 저기에게. 자, 중요한 건 자격증을 취소한다든가 등록증을 취소한다든가 하려면 결론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결국은 자격증이 있거나 등록돼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하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무등록업자라고 그러죠. 그죠? 무등록업자일 경우에 행정처분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야 행정처분할 거 아니야.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는데 뭘 취소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일반인들한테는 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이 있든가 등록이 있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행정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행정처분은 형벌로서 규정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근데 이 설명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설명이에요. 그 형벌로서 규정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처분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분은, 행정처분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런 행위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가 먹힐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게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형벌보다는 약한 거 하니까 이거 한다, 이거 아니에요. 개념이. 그래서 설명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설명이니까 무시하시고, 다만 거기 기속행위라는 말, 재량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조문에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기속행위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에 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재량행위다 이렇게 이래. 그러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기속행위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격 취소 사유 있죠? 예를 들면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어. 걸렸어. 자격증 관리 기관한테 걸렸어.
그러면 이 자격증 관리 기관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해야 돼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자격증 관리 기관, 시도지사들이죠? 이 시도지사들이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되는 거, 이걸 기속행위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 자,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행정청이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기속행위라고 그래요. 이에 반해서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재량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재량행위야.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렇게 되면 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기속행위란 말하고 재량행위. 그러면서 기속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행위 또는 필수적 행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거기 상대적이다 또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의적이다라는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항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속행위는 그 사안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자,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의 행정처분은 벌써 얘기했죠. 자격증과 관련된 행정처분, 등록증과 관련된 행정처분. 그러니까 자격증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등록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걸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보세요. 자격취소, 자정취소, 지정취소라고 따로 있죠.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받아서 하잖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렇죠? 근데 제대로 안 하면 지정 취소될 수도 있죠. 그 지정 취소, 거기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지정 취소. 거래 정보 사업자가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 거래 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한테 할 수 있고요.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 정지 처분 내릴까 안 내릴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정지 처분 대신 이 사람은 개설 등록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비슷한 걸로 업무정지 처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개설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속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신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을 정지시킨다.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전부 누구를 상대로 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정 취소는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하는 것도 누가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자격증 관리는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쪽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도 시도지사, 정지도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자, 등록은 누가 관련해요? 등록관청이 관련되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이런 처분을 한다. 자, 이 표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이제, 이게 이제 기반이 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저기 세 번째 줄에 등록 취소를 당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독립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등록 취소를 누구한테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누군가가 소속돼 있었어. A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밑에 B 소속공인중개사 있었어요. 이럴 때 A 개업공인중개사를 등록을 취소해버렸어. 이게 소속공인중개사와 관계가 있냐 이 얘기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유롭게 다른 데 가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법인일 경우에 이제 얘기가 틀려요. 이게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공인중개사인 경우, 자, 사원 또는 임원은 전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사원 또는 임원인 일종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지만
고용된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이 거의 사주라고 그랬잖아.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들도. 그러면 그 법인이 등록 취소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을 당하면 거기 그 사원이었던 이런 애들이 업무 정지 처분 당한 김에 우리 나가서 따로 차리자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책임자의 자리 있었잖아. 앞에 개업공인 중에서 밑에 소속공인으로 있을 때는 책임자가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냥 개업공인에서 등록 취소를 당해도 자기는 그냥 딴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법인에서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지. 법인에서는 자기도 한때 주인임내 하고 다녔는데, 응? 그 법인이 불리한 저기를 하니까 싹 빠져가지고 자기는 딴 거 한다.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3번까지 보시고요. 행정처분의 효과.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자, 이런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의제기 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의제기 제도를 두지 않은 이유는 사전에 청문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로 가능하지만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할 때는 미리 불러서 청문을 실시해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청문할 때 다 하면 되죠. 나중에 그냥 그런 청문도 안 하고 어떤 처분을 했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럴 때는 이의신청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이건 들었잖아. 기회도 줬고. 그러니까 뭐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 이제 하지 말란 얘기야. 청문을 미리 했으니까. 대신 이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뭐 하라고요? 소송으로 가라고요. 행정소송.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행정처분 전에 절차 해가지고 방금 청문 얘기했죠. 다음 페이지 청문. 자, 청문을 실시한다. 어떤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느냐. 청문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서 청에서 듣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대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처분에 상대방을 불러다가 너한테 이딴 처분할 건데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자리를 갖는 게 청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니은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 청문을 하느냐. 거래정보사업자 같은 경우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지정 취소할 때 미리 데려다가 너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청문. 자, 그 다음에 B번에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할 때 자격 취소.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그래서 자격을 취소할 때 그냥 취소해버리는 게 아니라 데려다가 너 부정하게 취득했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해봐. 청문.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을 실시해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합니다. 아시겠죠? 자,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그거 3가지 기억하시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대신 의견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견 제출. 그래서 거기 참고 밑에 보시면 의견 제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의견 제출. 그걸로 가름한다. 자, 그 다음 165페이지 가시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취소. 지정한 거 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거기 1호부터 5호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앞에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 그쵸? 거기서 공부할 때 이 지정 취소되는 걸 정확하게 거기서 언급을 안 했어요. 이 교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아시겠죠? 자, 저 거래 정보망 사업자 지정 취소합니다. 누가 지정 취소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드시 취소합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5가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1번에 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든가 그 다음에 2번에 운용규정 같은 거 제때 안 한다든가 뭐 승인 안 받고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우리가 청문을 한다. 5번 한번 가보세요. 5번 거의 개인의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사망했어. 지정을 취소하겠죠. 이때 청문 실시할까요? 관뚜껑을 놓고 할 수도 없고. 응? 자, 그래서요, 요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공통된 얘기들이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자격 취소부터 이제 봅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거 이거 자료 보세요.
또 지난 시간에도 좀 살짝 언급은 했지만 다 흩어져 있고 하니까 자꾸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놨어요. 행정처분이 앞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뒷 페이지에는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벌칙. 그리고 과태료가 나와 있어요. 뒷 페이지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나와 있고 앞 페이지에는 행정처분이 나와 있다. 그 행정처분은 자격증 관련된 거 2개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관련된 게 강제하고 임의. 강제가 뭐겠어? 기속행위라는 얘기죠. 임의가 재량행위라는 얘기고 오른쪽에 업무 정지 처분. 맨 마지막에 맨 오른쪽에 업무 정지 처분.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로 옆에 등록 취소 가능한 임의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등록 취소 대신 업무 정지 처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새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서 지금 좀 표시가 확 안 나오는데 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죠. 좀 자격의 취소 보시면 35조 강제라고 그랬어. 이거에 해당되면 반드시 자격 취소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1, 2, 4, 5에 보시면 1, 2, 3, 4, 5에 1에 그 부자가 좀 진하죠. 2호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양자가 좀 진하잖아. 3호에 자격정지 할 때 정자가 좀 진하면서 글자를 안 키웠네 이거는. 그 다음에 4호에는 징자가 크면서 좀 진하죠. 그 글자만 읽으면 부양정징이야.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워봤어요. 썩 좋지는 않아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까만 진한 글씨로 돼 있는 것만 따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게 별로 안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표시를 해가지고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죠? 그렇죠? 기억만 하시면 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그 금지행위나 결격사유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다가 금지행위 몇 가지 있어요? 7가지 있죠? 결격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같은 경우에는 매무, 초거, 증상투. 제가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중개대상물을 매매하면 돼야 안 돼? 매매업을 하면 돼야 안 돼? 금지행위죠? 무등록자하고 뭐 하면 돼야 안 돼? 초과수수하면 거짓된 언행으로 그 다음에 증서 같은 거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되죠? 저축증서 이런 거 거래하면 돼야 안 돼? 그 다음에 쌍방대리 직접 계약 자기 계약 안 되죠?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미, 금, 파, 금, 그쵸? 그 다음에 자격하고 등록증 관련된 거 나오죠? 자취, 자정, 등취, 업정. 그 다음에 당삼백해. 그때 당시에 법인에 그때 당시에 뭔가 당할 때 법인이 뭔가 정지처분 이런 거 당할 때 당시에 사원. 그쵸? 그리고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맞는 것. 그러면 결격사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원이 있는 법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이 법인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해당해. 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금지사유하고 결격사유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행정처분,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요런 것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형벌,
형벌, 벌칙과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 그 다음에 과태료는 두 가지, 5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조금 굵은 글씨로 좀 이렇게 해놓았어요. 자, 그걸 기준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도 되겠고. 그러면 미리 이제 또 얘기한 건 마지막 장에,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 여러분들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죠? 매수 신청 대리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경매를 대리 입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뭐도 해. 알선 뭐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상담 이런 거, 권리 분석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걸 하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격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법원에다 등록을 하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규칙이 있어요. 이게 대법원 규칙이에요. 그 대법원 규칙에서는 그런 대리 활동을 할 때, 매수신청 대리 활동을 할 때 해서는 안 될 짓들, 이거를 또 거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짓을 하면 그 매수신청 대리 등록돼 있는 거 취소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를 당하거나 또는 그 경매 대리하는 이런 업무들을 정지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것만 지금 따로 모아서 해놨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죠? 그쵸? 분실하시면 어떻게? 분실하시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필요 없겠죠? 응? 자, 그래서 그거 늘 곁에 두시고요. 자, 교재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에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행정처분, 먼저 자격 취소. 자격 취소. 네 가지 경우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해야 된다야. 자격 취소. 1항. 교재 보세요, 교재. 하여야 한다. 누가 자격 취소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거는 벌써. 자격증은 누가 관련해? 시도지사. 자, 그러면서 기억년 디귿을 거기다 뭐 하나 써놓으시려면 써놓으세요. 부양정징 해가지고 제가 주로 그렇게 하니까 부양정징.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냥 여러분들 손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표시해가지고 하면 돼. 아시겠죠? 왠지 끌리는 단어들 있잖아. 응? 끌리는 글자들. 그대로 하시면 돼. 자, 2항에 가보시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누구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니은번 보세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제주도에 가서 사무소를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격 취소가 될 만한 사유의 짓을 했어. 그럼 자격 취소 처분을 시도지사가 한다며.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해야 돼? 제주도지사가 해야 돼? 이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줄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뭔 말이야?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갑은 A라는 시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취득. 그리고 B라는 지역에 가서 여기서 사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개설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자격 취소될 만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자격 취소를 B 도지사가 하느냐 A 도지사가 하느냐 이 문제죠. 그렇죠? 근데 거기 읽어본 바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무소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는 모든,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런 걸 해서 누구한테 알려줘? 자격증을 교부한 도지사한테, 갑이 아니라 A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느냐? 얘가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사전 작업을 해주는 애야. 사전 작업을. 피는 누가 묻혀? 피는 누가 묻혀? 얘가 자격증을 줬잖아.
자기 손으로 걷어들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지를 관할한 시도자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고 그랬어.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절차를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수술 때 딱 들어가면 의사가 다 이러고 있잖아. 그럼 옆에서 간호사들이 뭐 다 준비해놨던 막 장갑도 씻겨주고 막 메스도 주고 막 그러잖아. 그럼 그거 들고 이 칼질은 누가 해? 최종적으로 목숨을 들락날락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누가 해? 의사가 하죠? 의사 같은 거야, 얘가. 응? 얘 손에서 자격증이 나왔잖아. 얘 스스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내 새끼야, 내가 걷어들이겠어. 설명 잘 된다, 씨.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죠, 이거? 이게 절차만 모두 이행한다는 말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및 결격 사유. 자, 이렇게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했던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격증을 분실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실했으면 반납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반납 못하게 된 사유서를 제출한다. 시도지사에게. 만약에 7일 안에 반납을 안 하고 그 사유서도 제출을 안 해. 분실을 했다는 동 어쨌다는 사유서도 제출을 안 해. 그러면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처분 처한다라는 거. 7일 내에 자격증을 취소 처분한 시도자가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격 취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리을본에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어떻게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합니다.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격 취득 결격 사유. 자격을 취득할 때 제한 있습니까? 자격 취득할 때 나이 제한도 없죠. 미성년자도 시험 보잖아요.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는 3살짜리도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격 취득할 때는요,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취소되고 나서 바로 응시를 못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격증이 한번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은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한이에요, 유일한 게.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후에 조치해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자격 취소할 때 제 얘기를 들면 되겠네.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시험을 응시료도 서울특별시에다 냈고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 고등학교인가 어디 가서 봤어요. 보고 그리고 나서 사무소는 지금 어디에 열었어요? 제 사무소 어딘지 다 알잖아. 수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원이면 이제 경기도에 들어가죠. 경기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취득하고 여기 가서 일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취득하고 여기서 일을 해. 혹시라도 제가 자격 취소 당할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발견했다.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고? 결국 서울특별시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모든 준비 세팅은 여기서 하고요. 절차 진행 자체는 여기서 하고 마지막에 탁 칼로 치는 건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관련된 판례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격정지 바로 가봅니다. 자격정지 거기다 굳이 써놓자면 투인 중주 거거금 투 또는 이라고 써셔도 돼. 인 중 거금.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해?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할 수 있죠? 투인 중중 거거금. 중중은 이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거는 이거는 거래계약서. 그럼 투는 뭐야? 이거 이자인데 숫자로
이중소송. 그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송 하다 걸렸어. 자격정지. 그쵸? 그 다음에 이는 인장.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해야 되죠? 자기가 관련된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그 인장을 사용해야 되잖아. 그쵸?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처분 당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자, 중개대상물에 관계되면 우리가 행위가 일단 뭐가 나와요? 작성, 교부, 보관, 보존. 그쵸? 그 다음에 설명, 근거 제시, 확인 설명, 근거 제시. 중개대상물 관련돼서 나오는 행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명, 날인.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하는 게 뭐야? 설명,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게 계약서 다 쓰면 작성, 교부, 그리고 보존 3년 이상. 그 다음에 다 작성을 했으면 교부하고 보존하기 전에 뭐까지 해야 돼? 서명, 날인해야 되잖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계되면은 이 세 가지 행위 나오는 거야. 이럴 때 작성, 교부, 보존 누가 해요? 이거 의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돼. 소속공인중개사는 요거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확인, 설명, 근거 이거 제시해야 되는 이런 의무는 있어. 소속. 그 다음에 서명, 날인 자기가 한 거 해야 될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전부 다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요거 500만 원 이하, 나머지는 업무 정지. 그렇게 가죠? 소속공인은 소속공인이 두 가지 의무 있는데 안 했어. 자격정지. 그래서 요거 중. 하나는 설명, 근거 자료 제시인데 안 했어. 앞에 거. 자격정지. 두 번째. 서명, 날인을 안 했어. 자기가 한 거. 자기 관여된 거. 그러면 자격정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요. 거래계약서는 누가 됐든 간에 저건 설명 이런 건 안 나와. 거래계약서는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저거는 작성, 교부 아니면 서명, 날인이에요. 크게 보면. 대신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있어? 거짓된 언행으로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죠? 자, 그랬을 때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자기 거, 자기와 관계된 거 들어가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정지 처분. 그리고 이 금은 뭐겠어요? 금지 행위 7가지 있잖아요. 매무, 초거, 증상투. 그렇죠? 이렇게 금지. 지금 한 번에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외워지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집에 가셔서 일을 일상에서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을 가져줘야 이 공부가 되는 거지,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두고 뭐 그냥 대충 둔다, 그래서 알아서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간혹 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주변 옆에서 나는 뭐 거의 안 했는데도 뭐 다 맞았어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둬야 돼.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공부 의지를 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랬느냐? 그렇지가 않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온리 지자랑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그 바보야. 이게 지금 상대평가인 줄 알고 있어. 이게 절대평가예요.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자기가 붙는 게 아니야. 근데 그딴 짓을 하고 있어. 남을 떨어뜨리려고. 응?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죠. 사돈이 뭘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류의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뭐 공부도 안 했는데 뭐 그 정도는 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얄미워 죽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피하십시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 자격정지, 그 기억부터 시읒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처분권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곳과 자격증을 교부받은 시도가 다르겠죠? 다를 수 있겠죠?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세팅은 어떻게? 이쪽에서 다 하고, 치는 건 교부했던 기관에서 목을 친다. 아시겠죠? 목을 친다는 게 너무 과격한가요? 아침부터?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증을 뺏어간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어떻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겠죠? 그쵸? 자, 오른쪽에 가보세요. 자격정지 사유 통보 및 자격정지 기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에서 합니다. 6개월 이내에서. 기억해보시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고요. 이런 자격정지 기준은 보통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국토교통부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 같은 거 대개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기준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해놓은 거 시행규칙까지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까지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라고 봐, 사실은. 응? 영업정지 6개월 이내에서 처분한다 그랬는데 그게 3개월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그걸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틀려버립니다. 저는. 저 시험 볼 때도 그랬어요. 이런 거 나와라 씨. 나 틀릴 거다 씨. 근데 안 나왔었어 저 볼 때는. 자, 그래서 일단 뭐 굳이 보자면 최고가 6개월이야. 자격정지 6개월. 그리고 나머지가 3개월. 이게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앞에서 본 자격정지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2개가 6개월이고 중간에 있는 거 3개월이야. 그럼 3개짜리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6개월짜리 3개, 나머지는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가보시면 가중 또는 경감해가지고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도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취소에서는 가중, 감경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취소는 취소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짓을 2개를 했어. 취소 사유가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 있잖아요. 그 2가지를 한꺼번에 했어. 그럼 더블 취소야? 일단 한번 취소하고 얘가 3년 뒤에 절치부심해서 다시 자기 기준을 취득하면 그때 가서 또 취소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가중, 감경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취소에서는. 가중, 감경 얘기는 정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지. 그러면 거기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위에 1번하고 2번 한번 보세요. 1번하고 2번. 1번, 이중소속, 그리고 인장등록. 이중소속이 됐어. 이중소속 하면서 얘가 인장등록을 안 했어. 그럼 얘는 6개월짜리고 지금 3개월짜리 걸렸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를 단순하게 6 더하기 3으로 안 합니다. 6 더하기 3으로 안 하고 이 중에 예를 들면 뭐 3개월짜리를 1개월 반만 해가지고 6개월에다 플러스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6개월을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중 감경은 할 수는 있는데 2분의 1을 한도 내서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6개월을 넘어가면 그냥 6개월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볼까요? 3번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격 취소 처분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5일 이내에 이런 통지들을 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봅니다. 자, 앞에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일단 공인중개사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등록 얘기하려면 일단 뭐라고 붙어야 돼? 거기에 개업이란 말이 붙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게 되면 등록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걸 필수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기속행위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로 1번. 거기 써놓자면 사부, 결의, 이양, 정투 이렇게 해놓으셔도 돼. 참 이게 두 문자 따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놓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 사, 부, 겨, 이, 양, 정, 투, 업. 이것까지 뭐 써놓으셔도 되겠고. 사부결의, 이양정투.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뭐예요? 1년 안에 업무정지 처분 2번 당했어. 업무정지. 1년 안에 업무정지 처분 2번 당했는데 또 업무정지 처분 당할 일을 했어.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 취소 해버린다는 얘기야. 자, 사부결의, 이양정, 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르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저거 저렇게 외우는 거 안 외워지는 거야 저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비웃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제 뜻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라고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보시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당연히 등록 취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성을 등록. 우리가 자격증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취소당하잖아. 등록도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취소당하겠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 12가지 중에 거기 나와 있는 7가지만이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돼버렸어. 멀쩡했던 사람이.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버렸다든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설 등록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돼 버렸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지금 개설 등록해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취소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비읍에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300만 원 이상,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요 말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억할 수 있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을 때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 법에서는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뒤에 가보면 벌금형 있잖아.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 이하 있죠? 우리 결격사유에 뭐 있어요? 미, 금, 파, 금, 자취, 자정, 등취, 업정.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그 다음에 당 300회. 법인이 영업정지 처분 당할 때 당시에 있었던 사원, 공인중개사 사원, 결격사유 들어간다고요. 어느 기간 동안?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 당했으니까 길어야 6개월짜리 거 아니야. 그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은 당시에 있었던 사원은, 그 사유를 발생시켰던 당시에 있었던, 처분을 받을 당시에 있었던 사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만큼은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3년 3천만 원짜리, 1년 1천만 원짜리,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린 거죠. 300만 원, 3천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600만 원 얼마든지 벌금 처분할 수 있잖아.
여기 사유 들어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하니까 얼마든지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형벌을 당했을 때 뭐라고요? 결격 사유 들어간다고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요 해는 뭐예요? 요거.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 지금 사원이 있어. 공인중개사인 사원이 있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법인의 사원은 주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걔가 이거 중에 하나에 해당돼. 그런 법인은 등록 결격 사유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라고 그랬어요. 해당 사원. 해당되는 사원. 자, 그래서 거기 비읍번 그거 좀 고쳐주시고요. 시옷에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해당 사원, 해당하는 여기 요것도 거기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해소할 수 있죠. 해당되는 거 해소할 수 있어요. 2달 안에 해소하면 그 법인 등록 취소 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는데 거기 사원이라고 뽑아놨는데 그 사원이 금치산자야. 성년 후견이냐 피성년 후견이냐. 결격 사유에 해당돼 버리죠. 그럼 그 법인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야. 이런 건 고칠 수 있잖아요. 걔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2달 시간을 주는 거야. 2달. 2달 안에 해결하면 취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2달이 지나도 여전히 있다 그러면 취소당해요. 그 다음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가봅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 자,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건 또 몇 개까지 나와 있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호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11호 미투 임견 휴정거 그 다음에 손금 삼독. 요 단어들이, 그러니까 요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요게 무슨 행위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놓고 무턱대고 막, 아니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글자 만들어 놓고 막 외우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자 하나하나 봤을 때 이게 뭘 뜻하는지가 떠올라야 돼.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시험장에 가서 이거는 막 맴도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응?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 것이. 이렇게 되면은 낭패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머릿말 저는 이렇게 따놨어요. 이렇게 따놨으니까 뭐 참고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독자는 뭐예요? 이거 독점 규제 어쩌고 하는 그 법이에요. 그 법에 관련돼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제가 2000년도인가 이제 2001년도부터 사무실 오픈해서 할 때 문제된 게 뭐냐면 친목단체라고 이제 모였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친목을 다지자 하면서 말이 친목을 다지는 거지 하는 건 밥그릇 지키기야. 쉽게 얘기하면 거기 있는 물건은 지금 있는 그 개업공인중개사들만 가지고도 포화 상태인데 누군가 또 들어와서 사무실 차리면 밥그릇이 자꾸 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들어오면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자. 물건 우리끼리만 하고. 이게 뭐야 지금. 독과점 하는 거죠 이거. 이런 거 금지시켜놨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금지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등록 취소될 수도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3은 1년에 3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1년에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그럼 보세요. 1년에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등록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한번 보세요. 1년 안에 처음에 새 벽두부터 과징금 처분을 당했어. 과태료 처분을 당했어.
그런데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개시 잘못해가지고 또 과태료 처분 받았어.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얘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다 아직 1년이 다 안 됐어. 자, 이런 상태에서 또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만한 짓을 했어. 이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번에는 자, 처음엔 과태료 처분인데 그 다음에 업무정지였어.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처분 당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업무정지 처분 당할 일을 했어. 이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투업에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등록 취소해요.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1년 안에 업무정지 처분이 2번 이미 존재해버리면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들어갈 때는 그냥 그건 등록 취소야 그냥.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과태료만 3번 받았어. 과태료 3번 1년 안에.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 당할 일이 있어요. 이거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그냥 그건 또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업무정지 처분이 이미 2번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끝에 가서 업무정지 처분 저게 당할 때 취소당할 수가 있죠. 취소당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하단부에 독점 규제에 관계돼서 그 전문하고 다 설명을 해놨는데 제 설명을 들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후 조치. 등록이 취소되면 170페이지. 자, 자격증 아까 자격 취소되면 어떻게 했어요? 자격증 반납했죠? 등록이 취소되면 당연히 등록증 반납합니다. 자,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분실이나 뭐 이러면 사유 제출해야 되고 그런 거 위반했다. 반납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여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된다. 보통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 누가 반납하면 돼? 개설 등록했던 놈이 반납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도 있고 사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힘쓰는 놈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미룬다는 거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 의무를 아예 대표자에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수업이 재미가 없죠? 그죠? 수업이 재미가 없어. 응? 우리 인생도 재미가 없었는데, 응? 공부라도 좀 해서 재미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공부도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응? 결인정정, 전정. 그 다음에, 중중거거보. 중거거보. 그 다음에, 등이독. 그 다음에 여기는 법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 피읍법 넣어놨네요. 피읍법. 부칙공인 넣어놨어요. 부칙공인. 원래는 법대로 하자면 여기 독 다음에 이 법에 그 외 이 법에서 하라는 거 안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걸 끝에 부칙공인 이렇게 넣어놨었어.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재에서는 요걸 먼저 여기다 넣고 요걸 뒤에다 빼놨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중중거거라는 게 나와. 이거 아까 자격정지 할 때도 중중거거 있었죠? 그쵸? 자격정지 할 때. 이런 말은 금방 각인이 되잖아, 이런 거는. 특이하잖아. 중중거거. 아까 자격정지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과 관련돼서, 확인설명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4개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업무정지니까 뭐야?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관련돼서 2개, 거래계약과 관련돼서 2개. 이러면 뭘 당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보호는 이제 안 나오던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지금 우리 행정처분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지도 감독 등 해가지고 규정들이 있었죠? 그런 지도 감독 등에 이제 보면 뭐 때때로 뭘 보고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걸 안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의 눈빛이 굉장히 막 날카롭고 화가 나는 눈빛이야, 지금. 막 이런 걸 막 하면서, 외워, 이씨,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절대로 외워, 이씨, 이러진 않았어요. 외워주세요, 이랬어요. 외워주세요. 자,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데, 인생이 우리를 강요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칙 거기 보시면 171페이지 피읍번 보세요. 피읍번.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개설 등록한 자는 부칙 공인은 업무지역에 제한이 있죠? 그렇죠? 그 범위를 벗어났어. 그럼 업무 정지 처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거기 172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뭐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쭉 나와 있어.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자, 이거 나중에 우리가 5월 6월 때 가서요. 한 번 더 저기 할 때 그래도 몇 개 기억해야 될 거 그때 가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173페이지 맨 위에 니은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자격정지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가중, 경감 이런 거 있었죠? 업무 정지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하겠지. 그런다 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업무정지 소멸시효에서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3년이 넘어서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형벌에서 공소시효 지난 거나 뭐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제공 요청 있고요. 가로 6번에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의 승계 이렇게 있는데 효과 승계. 그거 그 조문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조문들이 오히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업 신고 전에 지위 승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에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했대요. 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개설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뭐 했냐? 지가 폐업을 했어. 폐업을 했으니까 이제 개설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업무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심심하니까 다시 여기서 개설 등록을 했어요. A가. 그랬을 때요. 요 A는요, 여기서 지금 개설 등록을 했죠. 그러면 대개 얘 지위는 고스란히 넘어온다, 승계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기서 폐업하기 전에 옛날에 어떤 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당할 만한 짓을 했어. 그런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개업을 해도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라고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승계된다 이 얘기예요. 승계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 신고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보시면 기억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절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지금 방금 얘기했죠. 여기 그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항에서처럼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 절대 등록 취소 사유였어. 또는 임의 등록 취소 사유였어. 그럼 재등록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처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처분. 행정처분할 수 있다. 두 번째 니은에 보시면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 자, A에 보세요.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해. 여기서 취소 사유가 될 만한 짓거리를 하고 폐업을 했어. 도둑이 손발이 저린 거지 이제.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3년 지났어. 그리고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이거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행정처분.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만약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였다. 이럴 때는 폐업기간 1년을 넘으면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등록 취소 사유가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 잡는 거고, 업무정지는 1년만 지나도, 폐업하고 1년만 지나도 다시 열어도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니은들, 그 다음에 처분한 것의 승계에서 3번에 보시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는 승계된다. 자, 이번에는 폐업을 하기 전에 처분까지 받았어, 행정처분까지. 하지 말란 짓을 해가지고 행정처분까지, 영업 업무정지라든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폐업하기 전에. 자, 그런데 그 뭐 과태료를 안 내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개설 등록을 했어. 재등록을. 자, 요거 거기 나온 것처럼 처분일로부터 1년 안에 다시 개설 등록을 했을 때는 그 남은 거 그대로 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처분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4번 5번은 됐고요. 자, 문제 그 잠깐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랬을 때 아까 앞머리 따서 기억하신 게 여기서 이제 빚을 바라는 거죠.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에 2개 이렇게 됩니다. 2개. 기역하고 미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을까? 반드시 해야 될까? 이거는 외우질 않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운만 좋으면 취소를 안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2개를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 지금 반드시 취소를 해야지. 그쵸? 그 다음 미음번에 가시면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했어. 그럼 업무를 정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개업을 했어요. 걷다 대고 또 업무정지 처분해봐. 그래도 할 거 아니야. 별 수 없지 뭐. 등록 취소 가야지 이거는. 그쵸?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등록 취소고 반드시 등록 취소고, 나머지는 거기 해설에처럼 뭐 업무정지가 일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 들어가고요. 2번 문제 봅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이거 3개월 기준 돼 있나 봐요. 3개월 기준.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누가 자격 취소를 해?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5번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앞에서 그거 조심하세요.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짓을 하고 폐업을 했어. 업무 정지 처분 당하기 전에 잽싸게 폐업을 했어. 그리고 얘가 1년 뒤에 재등록했어요. 개설 등록을 했어. 이거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하고 지금 문제에서 본 이거하고 구분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업무 정지하고 관련돼서 1년짜리 하나 하고 3년짜리 요 얘기가 나와 지금. 그쵸? 보세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는 A 갑이야. 갑이 여기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안 걸리고 계속 업무를 했어. 안 걸렸으니까 업무 정지 처분 안 당했겠지. 그러면서 3년이 지났어. 행정청에서 3년 뒤에 알았어요. 저거를. 저런 사유가 있었다는 걸.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은 어떤 경우냐. 여기서 그런 짓을 했어. 그래 놓고 갑이 눈치를 보다가 폐업을 해버린 거야,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 그냥. 이거 걸릴 것 같으니까. 폐업을 했어. 폐업을 했으니까 정지 처분 못 했겠지. 그러고 있는데 얘가 1년 지나서 여기서 개설 등록을 했어요. 요 경우에는 1년만 지나도 처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뭔가 꿀리는 짓을 했어. 꿀리는 짓을. 근데 요거를 무시하고 내가 일을 계속 하다가는 3년 정도 지나야 발을 뻗고 잘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지금 접어버리고 한 1년만 쉬면은 다시 열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처분을 못한다 이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응? 이게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단 거야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유를 해놓고 계속 할 때는 3년 안에 발견 못하면 결국은 지나면 처분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폐업을 기특하잖아. 그래도 지 스스로가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폐업해가지고. 사실 영업정지, 업무정지라는 게, 영업이라니까 좀 그러네. 업무정지 처분이 지금 제일 긴 게 몇 개월이야? 6개월짜리잖아. 그럼 얘 만약에 여기서 업무정지 처분했다고 합시다. 그 6개월만 쉬었다 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폐업하고 1년씩이나 쉬었잖아. 이런 놈한테 괜히 굳이 뭘 또 업무정지를 6개월에 할 필요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차이점? 네? 힘을 냅시다. 잠시 쉬었다가 벌칙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